누군가를 위해 박재현의 공감톡.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태현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 뉴스 태현쌤 보셨어요? 혹시 오늘 아침 뉴스? 아니, 못 봤어요. 못 보셨군요. 네네. 오늘 그 중학교 아이, 남자아이, 15살짜리 남자아이가 친구를 칼을 갖고 와서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찔렀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걔가 병원에 지금 실려갔는데 제가 아까까지 본 뉴스로는 생명이 아주 위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 뉴스 기사상의 내용으로는 네. 걔가 평소에 그 친구로부터 자기가 많은 괴롭힘을 당해서 학생 상담 신청도 했었고 상담 선생님하고도 상담도 했었던 걸로 거기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놨었는지 또 상담 선생님하고만 그런 관계를 맺었는지 이제 모르는데 이제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친구 머리랑 뭐 등 쪽을 여러 차례 그것도 한 번도 아니더라고요. 여러 차례를 찔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네.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히기도 하고 네. 네, 또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늘 올라오는 아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예를 들면 뭐 지 부모 닮았겠지. 그 애가 누구 보고 배웠겠어. 지 부모랑 똑같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네. 참 쉽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그 돌에 누군가는 맞아서 네. 힘들어한다는 네. 거, 쓰러진다는 거. 양쪽 부모 모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아마도 지금 피해 아이의 그 부모님은 뭐 지금 뭐 걔를 비난하고 그 상대방 가해자의 아이 부모한테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네. 지금 우리 애가 사느냐 죽느냐 아직 그 기로에 지금 일단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손쉬운 아이들의 어떤 폭력 사건들을 대보면 우리는 얘가 나는 안 그랬는데 얘는 정말 누구 닮아서 이러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에 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진짜 얘가 왜 이런지 몰라. 은근히 비난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네. 네. 그럼 아이는 나 엄마 닮았는데 엄마 안 그랬어. 얘가 누구 닮았다 이러는 거야 지금. 지 아빠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네네.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저도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릴 때 엄마 닮았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혼내실 때. 근데 저는 아빠 닮았거든요. 되게 닮았어요. 아빠를. 네네. 그래서 엄마 닮았다라고 얘기하시고 뭐 이유하고 상관없이 뭐 맞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왜 나를 엄마 닮았다고 하고 나를 그렇게 과하게 또 때리시고 야단을 쳤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상처로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들 평상시에 이게 뭐 그렇죠. 막 중요한 말 어쩌다 하는 말이 아니라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극성스러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뭐 이런 말들 그냥 엄마들이 툭툭 내뱉는 말들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참 두 사람을 비난하는 맞아요. 자녀도 비난하고 상대 배우자도 비난하고 네. 배우자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네. 아빠 닮아서 이래 라는 생각으로 얘가 누구 닮아서 이래. 또 가끔은 시부모, 시어머님을 닮았다 그쪽 그러면 가족을 또 네, 비난하는 그쪽 가정을 저쪽 집안 핏줄이라서 봐는 내 핏줄인데 김씨네 가족 이씨네 네, 가족 때문에 네, 그래. 네,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편을 가르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얘 누구 닮아서 그래 이 말을 왜 하는가 가만히 보면 나는 거기서 피하고 싶은 거야. 나는 책임을 좀 면하고 싶은 거죠. 솔직하게 좀 안 그럴까요? 그렇죠. 네, 나 네. 때문이 아니라 니네 아빠 때문에 니네 네, 가족 네,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런 것들을 투사라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얘 누구 닮아서 그래라고 말을 할 때 이미 나랑 똑같다는 걸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나랑 같은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종종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좀 잘 모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방도 보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오가나이즈가 안 돼. 가방 속에 내장이 다 튀어나왔네 지금. 다 튀어나와 있고 뭐 사실 들었는지 한눈에 보여요. 네, 이거 여자들만 듣죠. 막 뭐 생리대 이쪽 가방에 들어 있고 막 필통은 있는데 필통에 아무것도 없어. 다 나와 펜들이 있어. 다 나와 있어. 아, 제가 음. 지금까지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갔다 오면은요. 네. 이쪽 오른쪽 주머니에서 A 회사에서 쓰던 보드마카, 왼쪽 주머니에서 B 모사에서 쓰던 보드마카 네네.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화장대에 여러 개의 보드마카가 꽂혀 있고요. 네. 가서 갈 때마다 또 하나 빼서 갖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까먹고 막 네네.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사람이. 아. 그런데 그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제 아들 가방을 열어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야 너는 누구 닮아서 이러냐 진짜. 어? 그 돌아 나오면 찔리는 거예요. 저랑 너무 닮은 거 있죠. 아, 참. 그런 건 완전 이제 투사죠. 맞아요. 제가 네.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아유 누구 닮아서 이래. 김신혜 가족이네 그냥 허벅지가 그냥 두꺼운 거. 네. 저희 고모들이 다 그냥 두꺼웠거든요. 네. 다리통이 그냥 똑같아 이러면 네. 아 정말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 태어났나? 그러니까 그러게. 내가 내 허벅지가 어때서? 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왜 싸잡아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빙산 몸매로 태어나고 싶었나 뭐? 누가 이렇게 소세지 다리로 그러니까 닭다리로. 비엔나 소세지처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혼나야 너무 되지? 너무 동의돼요. 지금 소세지 다리, 빙산 몸매, 미쉐린 타이어 다 저 어릴 때 별명 코끼리 허벅지. 네. 저도 그 얘기하면 저희 엄마가 되게 다리가 이쁘시거든요. 근데 전 다리가 진짜 하체 저주받은 하체였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통하는 그러니까 게 너무 많아요. 통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고모가 그렇다고. 니네 똑같네. 고모가 하체가 튼튼하다고. 다리통이 그냥 너무 많아 갖고 그냥 똑같아 아주 몸이랑 그냥. 저거 그냥 비기 싫어. 넌 치마 입지 마. 넌 치마 입지 마. 저 엄마가 저한테 치마 입지 마. 야 바지도 네. 무조건 긴 거만 입어. 네네네. 윗도리도 엉덩이 다 가리는 거. 그러니까요. 그럼 교복침하고 어떻게 안 입어요? 입어야지. 네. 그러니까 보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음. 넌 누구 닮았어? 뭐 이런 말이 첫 번째는 나랑 너무 같은 모습을 봐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나는 안 그래. 난 아니야 하는 마음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넌 누구 닮았니? 이거고 네. 두 번째는 진짜 닮았어요. 진짜 우리 애가 예를 들어 둘을 낳았어. 첫째, 둘째를 낳는데 첫째가 시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내 시아버지는 싫어해. 그러면 걔를 볼 때마다 시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네. 이걸 전치라 그래요. 아. 약간 투사였다면 나의 모습을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제3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 그러니까 시아버지에 대한 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 애를 낳았더니 애가 클수록 시아버지하고 얼굴이 너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대놓고 시아버지는 앞에서 너 시아버지 닮아가지고 네 할아버지 똑같이 할아버지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누구 닮아서 그래? 흘리는 속으로는 거죠. 그렇죠. 속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의 경우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들을 때 똑같아요. 상처가 되겠죠. 꼭 미워하는 사람 닮아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조리원에서 이게 딱 신생아실에서 응, 응, 응. 아이를 딱 봤을 때 그 할아버지 같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찌그러진 모습이 네. 꼭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닮아서 나와요. 그렇고 네. 쭈글쭈글하게 쭈글쭈글하게. 이게 조금 아이들이 태교를 잘해야 돼요. 네.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그러니까 많이 내가 많이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 붙여놓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야 얘가 누구 닮아서 그래?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네. 우리는 좀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네. 목까지 차오르지만 차오르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참고 어떤 말을 하면 좋을 것인지.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루기 전에 전치와 투사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네. 내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그 대상과 우리 아이의 어떤 모습을 좀 동일시하는 것들. 지 아빠 닮아서 저래. 저희 왜 시댁 쪽 다 닮아. 저 집 필줄이 저래. 그 고집 센 게 딱 지 할아버지야. 이런 것들. 네, 네. 욕하는 거 봐. 지 아빠 닮았어. 애 아빠가 저러니까 애가 저러지. 이런 말들. 네, 네. 숙제 안 하고 논 거 뺀질뺀질하게 지 아빠 닮았어. 이런 말들. 네.
이 말 대신 음. 우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음. 이 과정이 우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태연 쌤도 그럴 거예요. 이런 말이 별로 되게 생소하다. 나는 저런 말을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거는 저도 요즘에 매주 월요일마다 그 아침에 마음 공부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저희 교수 선생님께서 요즘 우리한테 아주 다뤄주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억압, 네. 그리고 전치, 어. 그리고 투사 음. 이런 인간들이 살면서 사용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네. 전치라는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한테 계속 갈굼을 당하면 그걸 누구한테 해요? 부하 직원한테 하잖아요. 똑같이 또. 네. 네. A라는 사람한테서 받아왔었던 나의 서름을 B라는 사람한테 옮겨가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한강에서 정말 뺨 맞고 어디 와가지고 화풀이 한다 뭐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집에서도 이제 일이 막 힘들었어요. 일이 힘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애를 보면은 애한테 그냥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렇죠. 애한테 그냥 확 그게 가는 거죠. 애가 이제 또 네. 건드리잖아요. 네. 말 안 듣고 네. 날 괴롭히니까 네. 그게 이제 쌓였던 게 네. 폭발하는 거죠. 네.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여성은 이제 동창회를 갔는데 진짜 걔가 나를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 걔가 나보다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걔가 나보다 특별히 뭐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닌데 네. 걔 너무 잘 살아. 어. 막 강남에 막 아파트에 막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뭐 동창회 엄마 재밌었어? 물어보면 그냥 느닷없이 화가 나는 거야. 네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가 재밌었나 없었나. 정말. 이런 게 지금 다 투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거기다가. 그러면 나도 많이 그랬었는데 내가 왜 그런 거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쓰고 있는 방어 기제인 거예요. 네. 이렇게 옮겨가는 거, 던지는 거, 이렇게 전치와 투사라는 방어 기제들은 네.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냐면 누구는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모르고 해요. 자기가 지금 전치인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시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시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았어요. 시아버지가 나한테 막 구박도 하시고 진짜 막 우리 집에 어쩌다 너 같은 애가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어느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감정이 상해버렸는데 애를 낳던 얘가 시아버지랑 내 아들이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우리 시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금 전치구나 이게. 내가 우리 시아버지에 대한 그대로의 감정을 우리 아이한테 옮기고 있구나. 우리 아이는 그 대상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지를 아는 엄마들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의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면 무의식적으로 지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정말 넌 할아버지랑 살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농담처럼 하고 있지만 그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살고 있고 그것들은 종종 나를 지키는 힘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안 쓸 수 없다는 거 단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구나. 특히 투사 같은 경우에도 네. 밖에서 기분 나빴는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아이한테 그걸 막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투사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구나. 저 아이한테는 아무 원인이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쟤한테 투사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면 네. 그 다음 우리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죠. 맞아요. 더 그죠? 좋은 걸 선택할 수 더 있겠죠. 좋은 걸 선택할 수 예. 있고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치와 투사, 왜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네. 시아버지한테 대들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압이 됐겠죠. 네. 그러면 그게 전치라는 현상으로 내 아이, 닮은 내 아이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한테 시아버지한테 하면서 투사를 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인간은 누구나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아주 다르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모르면 계속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아, 내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었구나. 내가 쓴 것들이 그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르게 알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가 고집이 무지 센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이 누가 이렇게 센가 봤더니 우리 남편이 그런 거예요. 네. 진짜 얘는 너무너무 지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고집이 너무 센 남편이랑 사는 아내의 입장이 편안할까요? 너무 힘들죠. 힘들잖아요. 네. 결국은 자기 멋대로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나 마나 그러면 이제 이 고집을 누구 고집이라도 좀 꺾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갖다 붙이잖아요. 뭐 네. 황소, 뭐 황소 고집, 최씨다, 채쓰고 뭐, 강씨 고집 뭐 모른다. 곱슬머리다, 내고 뭐 네. 뭐 장남이라 그렇다. 네. 그래서 남편 고집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다면 아직 애라도. 어린 애라도 내가 제 고집을 꺾어버리겠다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아이의 고집을 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투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면 네.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행동들이요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주 맞아요. 좋은 강점도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물리적으로나 혹은 어떻게 뭐 강압적인 방법으로 꺾어버린다면 그 아이는 어쩌면 다른 데 가서 자기 기질이 그런 앤데 네. 그걸 발휘를 못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니다. 이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가르쳐 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음. 저 모습이 너무 싫어서 네. 내가 이기고 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음.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너 그 고집 부리지 마. 지 아빠 닮아서 저리 제가 누구 닮아서 저리 이런 말 대신 엄마가 원하는 걸 얘기해 보세요. 엄마는 지금 그 방법보단 다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 잠깐만 멈추고 너도 생각해봐. 너가 정말 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얘기해봐. 생각해봐. 다시 얘기해봐. 다시 이런 해봐. 방법들을 생각해봐.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잠깐 아이가 침착할 때 고집을 꺾을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보통 뭐 비명 지르고 울고 그렇죠. 난리치죠. 비명 지르고 울어요. 네. 엄마는 아이가 고집 부리죠. 이미 그게 싫어요. 자기 아빠랑 똑같거든요. 네. 너무 싫어요. 네. 그런데 애가 울고 비명을 지르면 어때요? 조용조용 얘기하게 될까요? 네, 안 들리잖아요. 아니요. 내 그쵸. 목소리가. 더 그러니까 크게. 나는 더 크게 얘기해야 되죠. 협박과 비난과. 그리고 양손은 뭐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애 팔이나 어깨를 꽉 잡을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고쳐야 되겠다. 맞아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윤리적으로 진짜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가르쳐야 될 때가 있겠죠. 네. 여기 가만 앉아 있어. 침착할 때까지 앉아 있어. 손을 꽉 양팔을 잡고 이래야 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하게 정말 별일도 아닌 일에서 얘의 고집을 꺾겠다는 이유로 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지금 투사를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네.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괜찮다. 그런데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엄마는 너를 잘 이해하고 싶어.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말했으면 좋겠어. 혹은 엄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너가 생각했으면 좋겠어. 엄마의 방법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엄마가 얘기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결정하자. 우리가 제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요청이라는 게요. 조직에선 아주 즉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팀장이 과장한테 네. 김 과장 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최선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 와봐 하면 과장이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못하죠. 안 하죠. 그럼요. 오히려 이 정도의 팀장님이라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럼요. 팀장님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심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애들은요. 누구야 너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널 이해하고 싶은데 싫어. 그러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싫어. 어머 저한테 때려주고 싶어. 진짜 고집이 어디 있어요. 너무 바로 하시네. 이거예요. 네. 아이들은 즉시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래서 필요한 게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를 협박하고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우리는 아이랑 1년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네. 평생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더라도 엄마는 너가 무조건 하겠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울거나 때를 쓰면 엄마가 좀 힘들어. 그래서 엄마가 널 이해하고 싶은데 엄마가 얘기할 때는 끝까지 한번 들어봐. 그리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엄마가 경험을 했더니 이런 방법이 더 좋더라.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네. 단 이걸 하기 전에 정말 위험하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단 다른 방법, 강압적인 방법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네. 폭력이 아닌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놓는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육아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네. 활용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내가 이 아이의 고집을 꺾겠다. 나의 어떤 전치나 전신성 투사에 의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얘가 지 아빠 닮아서 그런 건지 지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 건지 아니 얘가 정말 이걸 원해서 그런 건지. 네.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죠. 그거는 아이가 분별하기가 힘들고요. 네. 우리가 분별해봐야 돼요. 맞아요. 네.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적 이미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셀로판지처럼 분홍색으로만 내가 분홍색 셀로판지를 끼고 안경을 보면 다 세상이 분홍색이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건지 우리가 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아이에게 많이 투사하고 있고 첫째는 좋아하는데 네. 둘째가 뭐 아빠를 닮아서 나도 모르게 좀 아이에게 화를 많이 냈다면 네. 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육아도 좋지만 24시간 다 붙어 있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오히려 맞아요. 다른 데서 좀 풀고 엄마들이 그런 다음에 아이랑 잠깐 떨어져 있더라도 네. 좀 풀고 또 집에 가서 아이랑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저는 엄마들이요, 나는 어땠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땠나. 나는 어떤 전치, 저 사람한테 대한 거. 그러니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카레를 좋아하면은요, 그냥 카레가 싫은 거예요. 네. 네. 그런 현상들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기는 빠글거리는 파마머리, 단발머리, 안경 쓴 하얀 얼굴의 여자가 싫대요.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네네. 왜 그 여자가 싫은가 했더니 어릴 때 자기를 때렸던 새어머니랑 너무 비슷한 외모인 거예요. 네네. 예, 완전 전치와 투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엄마는요.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었던 어머니인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가 아이 양육권을 갖고 키우는 거예요. 이제 남편하고는 헤어지셨고 네. 그런데 아이가 어릴 때 이혼했는데 클수록 아이가 아빠랑 산 적도 없는데 너무 전 남편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름이 확 끼치고 걔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래요. 갑자기.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인데도 네. 심지어 자는 모습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는 걸 보는데 너무 밉더래요. 걔가 소름이 끼치고. 네. 그리고 앞으로가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엄마 이해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엄마는 지금 뭐냐면 정말 전치거든요. 네. 전 남편의 아주 싫었었던 많은 기억들이 지금 누구한테로 옮겨왔어요? 아들한테. 아무 죄도 없는 아주 어린 정말 네. 이젠 자기밖에 안 남은 내 아이한테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아빠도 없잖아요. 네. 엄마가 혼자 키워야 되는데 엄마 마음속에 이런 전치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너무 힘들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 엄마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라도 이 아이를 정말 잘 챙겨줘야 되는데 얘가 누구 닮아서 이래? 어머 지 아빠 닮은 건가 봐. 이런 생각들이 차 있다면 네. 그 아이를 온전히 안아줘도 아이가 다 느껴요. 정서적으로 엄마가 온전하게 이 아이를 지금 품어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머릿속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우리는 느낀다는 거죠. 아이도 느껴요. 네.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는 우리와 아이들은요. 우리는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디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맞아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끈끈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낳지 않았어도요. 엄마라는 존재는 가슴으로 입양한 우리 아이들도 엄마라는 존재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부성애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괜찮아라고 얘기해도 안 괜찮은지 알아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의 내용과 음. 목소리의 톤과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100% 일치될 때 메라비안의 법칙 기억나시죠?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일치될 때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지 아빠 닮았네, 쟤 큰일 났네라는 생각을 하고 걔를 대한다면 작은 일에도 놀래고요. 별일 아닌데도 화가 나고요. 네. 아이한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막 야단치게 되거나 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선 한 주 동안 구별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한 걸 일로 갖고 왔구나. 그거는 그때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카레를 좋아하는 거와 내가 카레를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걸 보고 싫어하고 있구나. 아, 난 전 남편과 헤어졌고 전 남편이 자는 모습을 내가 싫어했는데 내 아이는 그냥 저렇게 자고 있는 모습일 뿐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여기로 갖고 왔구나. 그걸 우리가 의식한다면 네.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혼자서 음. 차 마시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슬플 수도 있어요. 네, 마음이 아플 수도 우리 있어요. 부모님도 나한테 그런 것이 전치였을 수 있겠구나. 네. 또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너 나중에 네 아빠 같은 남자 절대 만나지 마. 그죠? 이런 게 지금 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너 전라도 사람 조심해라. 너 경상도 여자 만나지 마라. 경상도 여자 뭐 무뚝뚝하다. 그죠? 뭐 반찬 맞아요. 맛없게 한다. 뭐 이런 말들. 이런 지역색을 나타내는 사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게 투사가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위해서는 네. 깨어 있어야 되죠. 네. 결국은 온전히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네. 또 온전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구분하고 네. 생각해보는 시간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먼저 연습해 보시고요. 정말 쟤 누구 닮아서 저래? 라는 말 대신 엄마가 좀 이해하고 싶어. 네. 너가 왜 그런 건지 얘기해 볼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떠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네.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저 자신을 이 빙산 몸매 네. 이 하체비만 네. 온전히 전 사랑하고 지금 막 투사하고 있어요. 너무 이해되는 거 온전히 있죠? 사랑하고 그럼요. 있는 얼마나 그대로. 귀여워요. 그럼요. 골다공증도 걱정 없어요. 우리는. 이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그럼요. 노후가 좋대잖아.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실제로 하체에 투자하면 병원비를 아낀다는 사람들 한의사들의 말이 있어요. 네. 끝나고 씨름 한판 하죠. 그러죠. 한판. 네, 태윤쌤. 한 주도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도 반갑게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엄마 이리 와 이것 좀 들어보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육아학교 맘스라디오